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게릴라 가든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처음에 원 프로젝트는 게릴라 가든인데 동네에서 게릴라 가든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장공비를 자꾸 떠올리셔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작은 저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친동생입니다. 안 닮았어요. 점점 이뻐지나 봐, 그 집안은. 제가 훨씬 잘생겼지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의 어떤 시작점들을 좀 찾아나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사실 도시 지역에 사실 불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서고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좀 작업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도움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세팅을 했는데요. 아마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드릴 건데 절반 정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실패했는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한 상황이고요. 아마 뭐 지자랑도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수고하세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식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권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지금 좀 심하게 체험을 돌리고 와가지고요. 짐도 못 내려놓고 차에 짐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고속도로로 막 미친 듯이 목숨을 내놓고 밟고 왔는데 오늘 연순간 아주 험한 먼저 와 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저거 저희 떡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그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이제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잡았었는데요.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하겠다고 끝까지 개겼는데 해야 된다고 우겨서 이건 전국적인 개방신이다. 그랬더니 끝까지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밤 새벽 1시 반까지 원고를 일단 쓰기는 했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슨 얘기를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중간에 좀 버벅거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체는 자연친구라고 하고요. 설립 목적은 처음에 거창하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대한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아주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거의 못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재작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사진을 찍고 계신 신윤보 국장님과 권상도 국장님도 같이 멤버이기는 하지만 거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적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설립 연원일은 재작년에 등록한 거에 비해서 2005년 3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연 해설을 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좀 새로운 걸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자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화가 함께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좀 취지에서 조금씩 관심사가 좀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사람으로 좀 관심사가 많이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친구의 일 자체가 자연스럽게 마을하고 사람 그리고 자연이 얽혀져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형태로 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연원일에 비해서 저희가 활동한 거는 각자의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많이 이렇게 시간 나는 틈틈이 일을 해서 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단체 등록을 하면서부터 좀
제가 그냥 굶으면서 일단은 상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맨바닥에 헤딩하기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꼬셔서 같이 맨바닥에 지금 월급 없이 그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처음에 게릴라 가드닝으로 잡았고요. 처음 사업 목적 자체는 이것도 역시나 거창하게 그 땅이 한정되어 있는 도시에서 공원 만들기보다 이제 주차가 더 필요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현대 삭막한 도시에서 이제 자그마한 그 공원이나 아니면 이제 텃밭 같은 걸 가꾸면서 사람들이 이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영국에서 시작된 게릴라 가드닝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그걸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에 이 부연 설명을 해주신 것과 같이 게릴라 가드닝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동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작은 정원 만들기로 이제 이름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거창한 사업 목적 대신에 간단하게 재활용품 및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도시정원 가꾸기라는 한 줄짜리 목표로 딱 바꾸게 됐어요. 사업 기한은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거는 2012년 4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강의 형태로 해서 취하는 형태로 해서 잡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잘 되지 않아서 6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6개월로 일단은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내용 추진 방법은 처음에는 이제 역시나 거창하게 희망자 모집을 50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강릉시 한 개 봉지역이나 노인대학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았었고, 추진 방법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대학에다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는. 근데 사업 대상 지역과 대상자 모집 할 때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더라고요. 일정별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인데 이거는 당초에 초기에 계획해서 잡았던 내용이고요. 4월 달에 대상지 선정을 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가드닝이라고 이제 생소하다 보니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가드닝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섭외하고 대상지의 주민자치센터나 당시 노인대학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이 대상지처럼 그렇게 잡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상지가 될 지역을 추천을 부탁을 드리고 대상지 섭외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상지를 섭외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역들을 처음에 이제 대상 지역으로 잡았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조금 해보셨던 지역이면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기에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셨던 데를 컨택을 해서 하기로 했었고 먼저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제안됐던 지역이 강릉에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가드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아이템으로 했던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해서 경포동인가요? 초당동이죠. 네. 초당동을 처음에 선택을 했었는데 가서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만나고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모집 인원이 50명으로 잡아져 있어서 그 50명을 채우기가 힘들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지를 맞고 두 번째 옮겨간 게 이 마을 쪽에서 관심이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된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강남동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50명이라는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한 번 마을이 그러니까 옮겨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초반에 이 계획하고는 달리 한 15일에서 30일 정도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장님이,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얘기를 듣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회의를 거쳐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역이 안 되면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두 지역이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이상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컨택을 하는 데만 벌써 2달을 다 써버리는 결과가 생겨서 처음에 4월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던 계획 자체가 4월달, 5월달이 다 이제 계획이 무산되고 6월달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5월달에는 원래 단초 계획은 지역의 풀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형태로 해서 알려주고, 좀 안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종자 자체도 이제 그 가드닝을 하는 품목 자체도 우리 꽃이나 야생화를 위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야생화를 알려면 사람들이 어떤 꽃이 좋겠다라는 것을 컨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풀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론 교육을 5월달에 이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원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5월달에는 이렇게 잡았었고요. 그리고 6월달에는 꽃을 가꾸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료나 아니면 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EM에 대한 이론 수업하고 쌀뜨물을 이용해서 EM 만들기 수업을 실기로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잡았던 EM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작업,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퇴비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7, 8월 달에 지금 EM으로 이용해서 음식물 퇴비를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되는, 이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가드닝 하는 것을 7월 달, 8월 달로 잡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조금 이 럭셔리하게 가려고 나무 화분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거기에 다시 이제 거름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시기가 가을철이 되기 때문에 보카시하고 흑봉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하천정화 쪽하고 그 퇴비로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콘테스트 형태로 해서 그 보고서 겸 콘테스트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흑공을 만드는 걸 가지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하천을 정화하는 것까지 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당차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거는 일정적 변경 계획이에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가드닝 이론 수업이랑 5월달에 이제 그 풀꽃 알기 수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산되면서 대상지 선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당동에서 강남동, 그 다음에 성덕동으로 넘어오면서 새 마을이 넘어가면서 2달이 다 넘어가고 6월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4월달, 5월달 자체가 프로그램이 넘어간 상태였었어요. 근데 처음에 넘어가서 마을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저희는 이제 욕심에 그 계획대로 전부 다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조금 빠듯하게 잡더라도 강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표명을 했었는데 마을에서는 저희는 50명이 다 모집이 되는지 알고 갔더니만 50명이 다 모집이 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주로 이제 모아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모으셨어요. 25명만 딸랑.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몇몇 분들이 더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가신 분들이 더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들어갔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얘기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첫 강좌를 들어갔는데 얘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저희가 쳐들어간 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 계획을 다 빠바하게 딱 잡아서 딱 들어갔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딱 앉아가지고 저것들은 뭐지? 저건 뭔 박이지? 라는 눈초리로 저희들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하기로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제 강의를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반응이 냉담했었어요. 저희가 원하는 이 그림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강제성을 띠게 된 거죠. 그리고 참가비가 저희는 이제 이게 자부담분이 있어가지고 10,000원씩 걷기로 해서 50명분을 채워야 돼서 50만 원을 채워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위원들만 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일단은 25명 분밖에 안 들어와서 25만 원이 펑크가 난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금액을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들어오고 내 돈을 내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깝지 않으니까 수업에 대한 열정도 덜하고 참여율도 저조되고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강의가 한 두세 강좌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달라고 저희가 제작을 다 해서 갖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지지난 강의 때 한 번 딱 걸렸고요. 그리고 그 현수막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작을 해서 전부 다 갖다 드렸는데도 게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상회나 이런 거에서 한 번만 더 홍보가 됐었어도 충분히 50명이라는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과하게 욕심만 부리신 거죠.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끌어와야 되겠다, 공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추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강제성을 띠고 오다 보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6월달에 EM 미로교육을 하기로 했던 거는 6월달에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및 가드닝 사례 소개를 권상동 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외국 사례하고 그다음에 인천 장수동 사례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롤모델 같이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에 인천의 장수동 사례를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7월은 이제 재활용품 가드닝 하기로 잡았었는데 이제 7월달에 EM 이론 및 실기를 EM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저희가 늦춰서라도 넣어서 7월달에 진행이 됐고요. 8월달에 음식물 퇴비 만들기를 잡았었는데 8월달에 이제 가드닝을 해야 되니까 이론 및 실기를 합쳐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이론만 하려고 했던 거를 이론과 실기를 합쳐서 다 한 방에 2시간 만에 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9월달에는 나무 화분 만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컨택이 됐던 성덕동이라는 지역이 강릉에 아주 오래된 농공고등학교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공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실습장으로 사용했던 농토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텃밭 농사를 지어오시던 분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양 사업을 하면 한 1시간, 2시간 만에 거기가 다 채워지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갈 때 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아, 텃밭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니까 가드닝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구나. 분명히 오시면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농공고등학교에서 계속 분양을 빌려주시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밭을 못 쓰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농사를 저희 올해부터 못 짓게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자치위원들만 하다 보니까 좀 그게 활성화가 안 됐고요. 그리고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게릴라 가드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훼나 원예 쪽으로 해서 작물을 많이 심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밭을 못 쓰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수요나 아니면 관심도가 좀 몰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 화분, 일반 화분에서
상자 텃밭으로 변형을 시켰고요. 그리고 상자 텃밭 만들기 하고 이제 자금이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무 케이스로 그냥 그 겉에 화분은 플라스틱 화분이나 아니면 그 스티로폴 박스를 이용을 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겉에다가 케이스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따가 사진에 보이시겠지만 작아서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무 화분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화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화훼 대신에 배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배추를 심고 올해는 이제 배추를 키우시고 내년에는 마음에 들면 이쁜 꽃을 심거나 아니면 더 뭐 배추나 모를 심어서 상자 텃밭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나무 화분을 만들었고요. 나무 화분하고 배추 심기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 보카시 및 흙공 만들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가드닝이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보카시하고 흙공 만들기 대신에 흙공 대신에 시드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당초 계획했던 가드닝을 직접 가가지고 이제 꾸미는 게 아니라 그 흙공 안에다가 씨앗을 넣어서 그 씨앗을 이제 공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쓰레기 투기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조금 꽃으로 가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에다가 흙공 투척을 해서 꽃밭을 만들어 보려고 게릴라 가드닝 형태를 띌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이제 흙공을 조금 시드봄을 만들어 놨고요. 10월, 얼마 전에 만들어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대 11월 달에 수업을 하실 때 자랑하기였는데 이 참가자 대부분이 나중에 여쭤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꾸미시는 게 안 되고 거의 다 만들어 가신 거를 집안에다가 놓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꾼 꽃밭을 자랑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계획하고 달리. 그래서 그 자랑하기 대신에 시드봄을 만든 거를 어디다가 이 시드봄을 던져서 게릴라 가드닝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지도에다가 그 마을 지도를 펴놓고 여기가 쓰레기 투기가 심해요. 여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되는 부분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려고요. 지도에다 표시를 해보고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같이 가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시드봄을 투척을 해서 내년에 이제 꽃밭을 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이 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쭤봤더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옆쪽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오셔서 주로 그 노상방뇨를 많이 하시는 지역이라 좀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다가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조금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번 계획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카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그 쌀겨에다가 EM을 같이 섞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음식물에다가 뿌려서 재발효시켜서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도 줄이고 지금까지 만들어간 이제 상자 텃밭이나 이런 것들에 집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뿌릴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조금 교육을 해드린 거고요. 11월달 계획이 이렇게 바뀐 걸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 사진을 모아봤는데요. 제일 위에 거는 지금 오리엔테이션 때 그 권성도 국장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사진인데 밑에 그 운영위원님들 저기 열띤 공부 자세 보이시죠? 가드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학구열을 가진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EM을 해서 요거는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먹어보거나 뭐 본인들이 직접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었어요. EM 할 때는. 8월 달에는 요거는 이제 재활용품으로 가드닝 하기였는데요. 페트병을 저희가 하나씩 갖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그 벽에다가 걸어놓거나 아니면 창가 쪽에다가 놔둘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제일 밑에 사진 보시면 아주 요거는 맥주병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맥주병에다가 지금 마삭주를 심어서 목에 벽에다가 걸려 그랬으니까 자기 본인 목에 거시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든 거는 지금 테이크아웃 컵이에요.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작은 식물을 심어서 이제 재활용을 한 건데 저희가 그 이 용기만 재활용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흙 자체도 재활용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강릉이 커피로 유명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커피 축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보카시하고 같이 이제 혼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카시를 섞어서 같이 재발효를 시키고 그걸 다시 흙이랑 섞어서 지금 이제 사용한 흙이 저게 커피 이 원두커피 찌꺼기가 재활용된 흙이에요. 그래서 흙하고 원두커피 발효시킨 거하고 반반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용기도 재활용하고 흙도 재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그거는 이제 이론으로 다 말씀드리고 흙도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9월 달에 한 건데요. 그 아주 눈을 크게 뜨셔야지 화분이 보여요.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목재 유통센터가 강릉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국산 소나무를 2cm짜리 소판을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이제 이 재단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직접 다 오일 스텐 발라서 지금 이제 반제품 형태로 가지고 가서 그 공구를 처음 사용하시다 보니까 전기 드릴이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로 화분을 제작을 해서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배추를 2포기 심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으시면서 배추 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너무 예뻐서 이게 시가에서 하면 재료비만 5만원짜리인데 만원에 다 훈훈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아주 대박 나셨어요. 이거는. 이거 프로그램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막 사방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분까지는 위에서 만들고 밑에 내려와서 요거는 배추 심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강의 시간을 좀 오버했더니만 회의 시간이라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요거는 10월 달에 지금 보카시 만들기인데요. 보카시를 쌀겨에다가 지금 한창 쌀겨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계절이라서 쌀겨에다가 EM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그 비료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시드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드붐에 들어가는 씨앗을 2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는 꽃냥기비를 했고요. 꽃냥기비가 심어놓으면 일단은 아주 붉은색으로 피는 데다가 아주 화사해서 감히 양귀비가 피어있는 꽃밭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양귀비를 하나, 꽃냥귀비를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동강할미꽃이에요. 그래서 저희 앞에 꽃집에 동강할미꽃을 키우시는 분이 있어서 그 씨앗 재취를 제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좀 도와주고 갈취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보관해뒀다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꽃이라서 우리꽃을 좀 많이 퍼뜨렸으니까 이 보호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동강할미꽃 씨앗을 저기에다가 이제 시드붐에다가 넣어서 2가지 종류의 시드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흑공 형태로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지금 딱딱하게 만들려고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11월 달에 던져놓으면 겨울을 지내고 봄까지 눈이 녹았다 왔다 녹았다 하면서 이 흙이 부스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씨앗 발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그 시드붐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 자체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거창하게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의도했던 거하고는 달리 그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다 보니까 돈을 써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진짜 이 노력봉사, 자원봉사 형태로 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선들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쟤네들이 저걸로 해서 뭘 남겨먹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이 움직여주시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서 저희는 이제 알차게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딱 계획했던 것들이 그런 거에서 한번 탁 꺾이기 시작하니까 의지 자체도 많이 꺾이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였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다른 동네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같습니다. 질문. 네. 모범학생 여성분의 질문. 가장 큰 문제가 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저희가 모집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좀 힘들더라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다 보니까 시민자치, 그러니까 이 NGO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는 움직이는 게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나한테 득이 되지 않거나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딱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라서 저는 진짜 자발적으로 잘 움직이셔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시 할까 말까 네. 고민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소개를 받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소개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오세요. 그리고 재밌어하세요. 새로운 걸 알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재밌어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집단이 한 2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1명, 2명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쏙 몰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같이 쓸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쓸려가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들 때문에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자발적인 부분만 따로 모아서 네, 그쵸. 그렇게 하시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주민자치도 이런 홍보하고 근데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단체 자체가 학산이라는 마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마을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고 농촌에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에 있는 마을은 아마 그게 조금 더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가가지고 이거 해봐요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너네들은 뭔데? 니들이 와가지고 뭘 할 건데? 그래서 너네가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데? 자, 우리가 인원을 대줄 테니까 너네 한번 와가지고 얘기를 해봐. 뭘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이러고 앉아있고. 절망스러워. 근데 일반재들을 시장 확보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마케팅도 원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할 때 타겟 선정을 하고 포지셔닝을 할 때 뭘 원하는가를 가장 빨리 알아야지만 좀 쉽다라는 워낙에 이론적인 부분이라 뜬구름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요즘 이제 소비자거든요, 교육생들도. 그래서 그 교육생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원래 이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거는 성덕동인데 원래 이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이 타겟이 따로 있었어요. 처음에 초담동 자체가 타겟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건데 처음부터 타겟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 분명히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타겟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꽃을 바꿔서 가드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약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짠 게 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씩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숫자를 받고 다른 마을로 딱 이렇게 옮겨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아닌데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대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컨택을 할 당시에 저희가 직접 움직였으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랑 이제 저희가 다른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못 움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세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었는데 양쪽 다 안 됐었던 거죠. 그것도 좀 있었고. 제 뭐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도 수원에서 이런 상가 특화시장 협박 보고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듣기에는 도시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져가야 될 텃밭에서 가져가야 될 건 내 거여야 되고 버리고 재활용해야 되는 건 수거해야 하는 게 오히려 도시적인 느낌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걸 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제 가능성을 부여하고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는 사업 성과가 안 나고요. 항상 단체 저도 얘기하고 다니면 너무 복합적인 목적을 여러 개의 아이템 갖고 있어요. 아주 단순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 재활용도 하고 이것도 가꾸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자생식물도 가꾸고 너무 복합적이에요 지금. 매우 단순해야 돼. 상자 텃밭은 네 거다 안 좋고 네가 다 갖거라. 우리 게 아니에요.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제 가져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는 3년간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분리를 했죠. 우리 마을에서는 모종만 준비할게. 이건 그렇게 가능한 마을이니까 다 이제 쌍끌고 돈 되는 거 가능한 민들레 돈 되는 거 무조건 돈 되는 거 그러면 내 거기 때문에 잘 가꾸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선수가 있으면 바로 퍼져요. 그리고 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통을 생각하셔야 될 마을 리더십들은 도전적이어야 되지만 특히나 텃밭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관리자예요. 근데 도전자가 아니라 관리자형 주민들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랑 리더십의 궁합이 좀 맞아야 돼요. 아니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느끼는 게 도시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럽고 재활용해야 되는 건 계속 수거해줘야 돼요. 그게 도시적인 느낌인 거지. 딱 이익이 되는 것만 가져가고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발전적인 성과가 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건 너무 복합적이고 진짜 사이클링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계획을 했던 거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살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생각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서 천살기 사업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마을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아이템 형태로 해서 던져드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있는데 마을에서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조금 드렸거든요. 그랬으니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아니셔서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는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아이템 발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이게 참여를 한 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신 거랑 저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서 이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랑 부딪히면서 이제 무참하게 깨졌죠. 무참하게 깨졌는데 깨졌다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졌던 것까지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희망을 쪼개는 거죠. 희망을 쪼개서 다음 희망은 2년 뒤에 뭐 이러는 거지 뭐. 단체들이 늘 우려하는 거야. 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복합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한 사업에. 다 버려야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따로 이제 상대국가 보급 사업을 의제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 지원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보급 사업만 해요. 근데 저희가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 문제나 협박 보급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가꾸는 문제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같이 사업을 하면서 좀 답답했던 거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른 팀에서 들어가는 사업 자체에서는 단순하게 심어주기식 행사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흑자 텃밭을 한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흑자 텃밭을 한 다음에 단순하게 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키워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키우시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릉에 내려오기 전에 2000년 초죠? 2003년인가요? 그때 이제 인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가 굉장히 낡았어요. 굉장히 낡은 아파트고 이제 그 낡은 아파트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거의 또 자발적인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그 아파트를 좀 우리 이쁘게 좀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에 이제 시민단체를 결합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깨졌어요. 그거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봤던 건 임대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마을과 같은 어떤 시골 마을과 또 이제 도시 마을에는 나름대로 다른 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나의 집, 그리고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영원히 내가 바꿔야 될 곳이라는 그 느낌을 과연 갖는가의 문제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는 또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애착심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에서 각각이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이라는 지역 자체는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임대인이 다수를 이루건 주인이 다수를 이루건 간에 어쨌든 이 고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판단의 형태들은 다들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적으로 분명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심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봤을 때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또 농촌이라는 특성에 갖는 아주 복합적이라는 그 개념들,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근데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얘기들은 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에서의 접근 방식과 농촌형 뭐 도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곳의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같이 이제 토론에서도 좀 얘기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가 왜 가서 딱딱 빌다시피 하면서 발표를 요청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별로 감이 안 오나요? 하여간 이제 도시 지역에서 저희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작하다가 서고 계속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힘이 돼서 갈망하면 이렇게 깨져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뭐 시민단체들도 우리 자유친구 말고도 대단히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동에 들어서 뭐 작업들을 시도하는데 사실은 아예 쫓겨난 경우도 서너 군데 존재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이제 완전히 쫓겨나서 더 이상 그 단체에서 마을 쪽에 대한 사업들 다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그룹들도 존재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지 않은데 이제 이 얘기들을 좀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시작하는 마을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지원 그룹이든 아니면 또 소위 말하는 장사꾼이든 대단히 다양한 그룹들과 이제 관계들을 갖게 되는데 이 그룹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요구하는 것 내지는 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꺼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뭔가 같이 하고자 손을 내미는 그룹들이 어떻게 접근을 시도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오늘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마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좀 전에 정무께서 오셨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프로그램 순서가 엉켜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적어서 원래 제일 처음에 하는 프로그램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밥 먹고 와서 인원이 조금 됐으니까 이제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